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올해 2월달 두 번째 동영상, 횟수로는 이제 22회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의 허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13월에 보너스가 13월에 세금 폭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게 지금 크게 이제 이슈가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2013년에 새누리당 박근혜 씨가 이렇게 그 세제 개편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게 이제 그 올 연말정산부터 이제 적용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죠. 2013년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에서 이미 그 당시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죠. 예견을 하고 그 2013년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그때 분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3년 경제 시평 13-31, 32, 또 그 앞에 이제 13-26인가요? 그 다음에 13-38, 한 3편에서 4편을 연속적으로 이제 세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이제 그 2월달 두 번째 동영상, 22회 동영상으로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제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13년에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이제 그 이루어졌는가부터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2013년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처음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첫 해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 정권이 이렇게 출범했을 때 그 전에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게 국민 행복 공약이었습니다. 국민 행복 공약은 이제 대폭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복지 내지는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제 공약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이제 2012년 대선 전에 이제 공약을 각 여야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공약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공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 박근혜 씨가 내세웠던 국민 행복 공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들이 뭐였냐면, 첫째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기업 중심 또는 부자 중심의 성장을 먼저 하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부자가 되면 그 떡고물을 일반 국민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분배는 뭐 좌파 빨갱이 정책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해왔다가 갑자기 그걸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야당 이상의 복지를 강화하는,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또는 사회 안전망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이제 국민 행복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 국민 행복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 국민 행복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재원을 135조 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느닷없이 이제 그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 과거 이렇게 이제 논쟁에서 성장 우선론을 이렇게 주장했다가 느닷없이 이제 분배 쪽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이 이제 논란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어쨌든 그런 국민 행복 공약을 내세웠는데 135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집권 5년 동안에 소요가 된다. 그 국민 행복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135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135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래? 라는 재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씨가 주장하기를 크게 이제 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증세는 안 하겠다.
세금을 더 안 늘리겠다라는 거죠. 세금을 안 늘리되 대신에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을 세금을 내게 하겠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였습니다. 그동안에 탈세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렸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내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 또 하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냈던 그런 계층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 형평성 조세 정의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시정을 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종교인 과세 등이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다. 이른바 이제 과세 기반을 이렇게 넓히면 상당 부분 이제 증세를 안 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135조 원 중에 과세 기반을 넓혀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금액이 한 8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70조 원 가량은 그럼 어떻게 또 확보를 할래? 그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그 이제 일당이 그 엉터리 그 사업들을 많이 벌려서 재원을 낭비를 했다. 그래서 그 정부 재정이 굉장히 급팽창을 했는데 그 급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 부분 재원이 4대 강에다 자원 외교다 방위산업 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낭비를 했다. 그래서 그 낭비한 부분을 이제 제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용을 하면은 충분히 70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80조 원 과세 기반 확보하고 예산 낭비한 것을 이제 제대로 활용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 70조 원 합치면은 135조 원을 확보하고도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다 이겁니다. 총선에서도 이기고 대선에서도 이기고 이겼다 이거예요. 뭐 대선은 이제 부정선거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럼 실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3년 출발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개판을 쳐놔가지고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경기를 조금 살리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경 편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12조 플러스 알파라는 적자 추경을 편성을 했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적자 그 예산을 이제 그 편성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그 정권이 이렇게 대선 공약에서 또는 총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게 과세 기반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막으면 13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친다. 세금이 더 많이 거치면 한나라당 이명박 때 질러댔던 그 빚을 갚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재정도 더 안 키운다. 정부 재정 5년 내내 동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경 편성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조 플러스 알파라는 적자 추경을 편성했죠. 시작부터 예산을 동결하겠다는 그걸 어긴 거죠. 그래서 적자를 확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장에 또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은 대선에서 이른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월 20만 원씩 전원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기초연금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 기초연금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이 기초연금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초연금법을 이제 그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무리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도 재원을 많게 확보할 방법이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수를 부린 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 대해서는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20만 원씩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70%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70%는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기초 그 연금 노령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기초 노령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까지를 이렇게 지급한 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이제 10만 원을 더 얹어서 우리는 2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70%까지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 70%가 이 기초노령연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기초노령연금에서 지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7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선거 때 이제 그 거짓말을 꼼수를 부린 거죠. 거짓말을 이렇게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기초연금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돈이 이제 없어요. 이렇게 마련할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청와대 이제 뭐 경제수석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거의 깃털처럼 가볍게 모두 그냥 조금씩 부담해서 하면은 그 노인분들한테 20만 원씩 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융단 폭격을 받았죠. 네가 뭔데? 거의 깃털이, 너는 그렇게 부자에서 이렇게 거의 깃털로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월급쟁이들은 이렇게 그건 거의 깃털이 아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힘들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선거 때는 그렇게 증세를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입을 벌써 시작하자마자 입을 싹 이렇게 씻냐,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하고는 융단 폭격을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이제 증세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8월인가 이제 이제 2013년이니까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어쨌든 막 이제 적자 예산을 대규모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 예산도 그 정부 예산을 이렇게 임기 5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동결하겠다라고 한 걸 그냥 뒤집어 버리고 그대로 동결하게 하지 않고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되게 크게 늘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적자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하자마자 지금 막 이제 정부 이제 빚이 막 폭증을 합니다. 빚도 폭증하고 공기업들도 막 빚을 쏟아내고. 그래서 새누리 박근혜 집권 1년 차에 거의 100조 원 가까이, 한 90조 원 넘게 정부하고 공기업들 빚이 폭증을 합니다. 그게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무슨 대선 공약이고 총선 공약이고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선거 때만 한번 거짓말로 써먹고 선거 끝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빚이 폭증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빚 폭증은 막아야 되겠고 해서 내놓은 꼼수가 2013년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2013년 세제 개편안의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 공제도 하고 세액 공제도 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이제 세금을 걷는 방식이 소득 공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는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소득 공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큰 소득 공제를 없애버리거나 그냥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미미한 소득 공제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세액 공제는 정말 시꼬리만 한데 굉장히 큰 소득 공제 부분을 확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세액 공제를 살짝 키우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소득 공제가 상당히 커서 연말정산에 환급 받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공제 받는 게 더 줄거나 없어지고 오히려 세금을 이제 세액 공제는 작으니까 토해내야 되겠죠.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 뭡니까? 사실상 이게 실질적인 증세죠. 실질적인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꼼수를 이렇게 2014년 세제 개편안이 이렇게 부린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꼼수인 걸 이제 저희 시평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연달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소득 공제를 이제 이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제 이제 세액 공제는 이제 인적 공제가 있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든지, 얘를 낳았을 경우라든지, 얘를 키운 거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모실 경우라든지, 이런 인적 공제죠. 이건 대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슨 이제 의료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축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대부분이 이제 소득 공제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 중심이었는데 소득 공제 중심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세액 공제로 확 바꿔버린다는 거죠. 간편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간편화 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혜택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이 세제 개편안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을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이제 그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꼼수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 뒤에 가서 이제 자기들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올 연말정산 때부터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월급쟁이들이 이제 막상 이게 닥치고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 돈 가지 조금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얘들 이제 새 학기 때 등록금이나 뭐 학원비나 아니면 얘들 뭐 학용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쓰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것들 좀 이렇게 가정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쓰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그 거꾸로 이제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거꾸로 더 세금을 내야 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새누리박근혜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여론이 지금 뭐 급속도로 악화돼서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는 뭐 지금 지지율이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20%대로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걸 또 땜질을 하려고 이렇게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경환이라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하는 사람이죠. 최경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변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2013년 세제 그 개편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소득공제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이제 각종 비과세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세제가 좀 문제가 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이 당시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조 플러스 알파 추경 편성하고 기초연금하고 그다음에 적자 예산 편성하면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조세 형평성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 국민 행복 공약 관련한 재원 이야기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비과세나 공제가 많고 면세자가 많다 하면은 근데 중하위 소득 계층이나 월급쟁이들 뭐 연봉 뭐 6, 7천만 원 정도까지 받는 월급쟁이들의 경우에 비과세 공제나 면세가 많으면은 그거 좋은 거지 굳이 그걸 손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손댄다라고 하면 누가 문제입니까? 지금 자기들 공약에서 내세웠을 때 과세 기반 확대를 주장을 했었죠. 과세 기반 확대는 무슨 지하경제 양성화였죠. 그다음에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세금 안 내는 사람, 종교인 과세라는 또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업들 있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투자 설비 투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감면해 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효가 소멸됐는데 매년 연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죠. 고소득 부자 계층들에 대한 감세를 했었죠. 2018년인가 9년 이명박 정권 때 부자 감세를 했었습니다. 부자 감세를 했는데 그걸 2012년에 이제 이명박 그 한나라당 그 정권 만렙에 그걸 슬쩍
이제 빚이 폭증을 하고 이제 세수는 줄어드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슬쩍 다시 환원을 시켜놨어요. 환원을 시켜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명목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질세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뒤에 나오지만 부유층의 경우에 또는 부자이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져나가는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가는 길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합법적으로. 이걸 줄이면 필요한 이른바 자기들이 주장하는 국민 행복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든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이른바 이제 깃털처럼 자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깃털처럼 증세를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이른바 부자 감세를 했는데 그때 부자 감세를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명목세율을 낮췄습니다. 38, 9%던 것을 35%가로 낮췄다가 이제 2012년에 35%를 다시 38%로 명목세율은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명목세율도 뭐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지금 혜택입니다. 이렇게 고소득 부유층 부자 계층에 대해서 주는 혜택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주다 보니까는 이 명목세율은 38%라고 해도 실제 내는 세금은 25%밖에 안 됩니다. 실제 내는 세금 부담률은. 그러니까 이걸 실제 실효 세금 부담률을 38%로 올리면 뭐 35%나 뭐 이렇게 40% 수준까지 올리면 충분히 월급쟁이들이나 이런 꼼수를 안 부리고도 얼마든지 국민 행복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런 꼼수를 부리다 보니까 이제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한국의 소득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효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효세율이라는 뭐냐면은 각 이제 근로자나 이렇게 소득 계층별로 소득이 낮은 계층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 3억 원, 10억 원 이렇게 이상 이렇게 소득 이제 계층별로 실제로 내는 세금이 있죠. 물론 명목세율은 있습니다. 과표세율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각종 소득공제라든지 세공제라든지 기타 이 소득세공제 이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꼼수라 할까요? 이렇게 탈세 내지는 이렇게 합법화된 그런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실질세율, 실효세율로 비교를 해봐야죠. 소득 내가 1,000만 원 연소득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오늘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냐? 명목세율은 5%라고 해도 1,000만 원 경우에 5%라고 해도 여러 가지 공제를 받아서 실제 내는 세금은 뭐 2%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면에 뭐 이렇게 연 소득이 뭐 3억 원 되는데 이 사람의 명목세율은 38%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내는 세율은 25%밖에 안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효세율을 한번 살펴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게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세공제로 바꾼다라고 된 게 지금 논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공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실효세율 면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어떤 결과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죠. 종합소득세가 있고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증여세라는 상속세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작고 비중이 가장 큰 게 근로소득세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한 400조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한 120, 30조 되니까 거의 한 소득액이 전체적으로 한 500, 한 20, 30조?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거의 변화가 없어요. 2011년이나 12년 뭐 최근까지 변화가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그 근로소득세가 전체 소득의 한 4분의 3, 500조 중에 이제 400조면 5분의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80%. 그다음에 종합소득세가 10%,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두 개가 이제 비중이 가장 크죠. 그래서 먼저 종합소득세를 경우를 보면 종합소득세는 뭡니까? 주로 이제 재산에 대한 소득, 그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재산소득에 대한 이자라든지 은행 예금해 가지고 받는 이자에 대한 이자세, 소득세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샀을 때의 배당 소득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거 사고 팔았을 때 얻는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사업 이렇게 받은 이렇게 사업소득이라든지 비정규직에 알바했던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강사, 강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소득을 매기는 게 종합소득세죠. 근데 주로 종합소득세는 재산에 대한 소득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가 또는 이렇게 자산소득에 대해서 좀 매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보면 첫째는 이제 소득공제 항하고 소득공제하고 이제 세공제 항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게 지금 소득공제이고 이게 이제 세공제인데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밑에는 이제 그 소득액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에서 1억 원, 뭐 3억 원, 5억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은 1,000만 원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그 소득 공제는 얼마를 하냐면은 한 75% 정도로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750만 원 정도는 세금을 안 매기는 걸로 면제를 해준다 이거예요.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소득 공제이고, 그러니까 소득 공제는 소득액이 클수록 줄어들죠. 반면에 이제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25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은 55%니까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이나 뭐 이런 정도는 이제 면제를 해주고 9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세금을 이제 매기는 이제 그 소득액으로 이제 잡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주는 것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율을 곱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금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1,000만 원, 1억 원까지는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1억 원까지 일정하게 늘어났다가 1억 원 이상, 2억 원까지는 팍 늘어나죠. 팍 늘어났다가 3억 원부터는 다시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명목 세율로는 명목 세율로는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만 소득 공제를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 고자산가 그래서 그 자산으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제 그 세금, 이런 사람들에서 매기는 실제 세금 산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대까지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적다 이거죠. 그렇죠. 세금은 뭡니까? 누진세율이잖아요. 누진세율은 비례해야 되잖아요. 소득이 증가에 비례해서 세율도 이렇게 비례해야 되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1억 원 이하까지는 이른바 이제 일반 그 월급쟁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1억 원 정도면 그나마 쫙 그런 대로 조금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고 1억 원 이상은 상당한 이제 이렇게 자산 내지는 자산 소득 내지는 이제 고소득자다. 해서 누진세율이 이렇게 딱 올라간다 이거예요. 뭐 3억 원 이상은 그보다 더 높으니까 누진세율이 더 원래는 높아야 되죠. 높게 매겨야 되죠. 실효 누진세율이. 근데 3억 원 이하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버려요. 누진세율이. 1억 원, 2억 원보다도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이렇게 더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소득공제가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크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게 세공제입니다. 이것은. 세공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 1억 원 이상부터 공제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세공제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공제가 1% 미만, 1% 이하예요.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공제가 거의 없어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제받을 이렇게 소득도 이렇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뭐 공제되는 세액도 적겠지만 1억 원 이상부터는 세공제가 팍 커집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은 소득공제가 굉장히 많고 반면에 세공제는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죠 지금. 종합소득세에 지금 누진세율이 잘못되어 있죠.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이 소득공제하고 세공제를 합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율을 보시는 것처럼 3억 원, 1억 원에서부터 2억 원까지는 쭉 늘었다가 3억 원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종합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누진세율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났다가 1억 원에서부터 2억 원, 3억 원까지 이렇게 팍 누진세율이 증가하죠. 누중되죠. 누중됐다가 3억 원 이상은 더 누중돼도 모자라는데 꺾여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뭘 잡아야 됩니까? 여기를 잡아야 되죠. 여기를. 그러니까 소득 3억 원 이상 고소득자 또는 1억 원 이상의 세공제 이 부분을 잡아야 되죠.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굳이 1억 원 이하 월급쟁이들을 손댈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요건 그대로 놔두고 이 월급 1억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깃털처럼 세금을 늘렸다 이거죠. 물론 이제 뭐 소득 공제를 세 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개선되는 효과가 다소 있을 겁니다.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냥 굳이 밑에 지금 절대 다수를 이렇게 손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보면은 종합소득세 1억 원 이하 신고자는 전체 95%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1억 원 이하예요. 5%도 안 되는 사람만이 지금 1억 원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효세율을 조세 형평성,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면 되죠. 지금 그거 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5%도 안 돼. 1억 원 이상 초과자는 종합소득세의 5%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 종합소득액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자산가예요. 자산가에 대한 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이 지금 깨져 있다. 세금을 제대로 이렇게 균형에 맞게 걷어야 되는 걸 지금 안 걷어서 지금 세수 부족이다 이거예요. 이명박 때 이 짓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새누리 박근혜 정권 와서도 지금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편으로는 1억 원 이하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고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가 시산을 해봤는데 종합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이 누진세율 형평성만을 시정을 해도 연간 2조 4천억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새누리 박근혜 씨가 이렇게 공약했던 국민행복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이 사람들이 한 1년에 한 2조 5천억 정도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결해버려요. 이거 하나만 잡아도 해결해버려요. 이걸 2013년 경제 시평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연구소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소득의, 개인 소득의 그 8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를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소득공제하고 세공제 두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소득공제하고 세공제가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실효세율이 이렇게 월급 받는 금액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어떻게 매겨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소득공제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0만 원 그 연봉 이제 1,000만 원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는 한 65% 정도.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30%. 그러니까 합치면 95%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950만 원은 세금을 안 매기는 하고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면에 이제 근데 1억 원 같으면은 월급 연봉이 1억 원인 사람들은 한 18%예요. 근로소득 공제가. 그다음에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의 경우에 소득 공제는 한 7, 8% 정도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7, 8%하고 27, 8%면은 얼마입니까? 한 40, 한 5, 6% 정도 됩니까? 그렇죠? 45, 6% 정도 되죠? 그럼 45%라고 치면 연봉이 1억 원이면 4,500만 원은 빼준다 이겁니다. 세금 계속 매길 때에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공제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공제를 해주고 났을 때 이제 과세 세금을 매기는 이제 소득액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은 한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만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 1억 원의 경우에는 한 40%가 약간 안 되는 그러니까 1억 원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50 한 5% 이 정도 되는 60%가 안 되네요. 이런 정도. 그다음에 3억 원의 경우에는 한 80%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이 나와요. 이제 각각의 소득액에 따라서 근로소득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이 나와요.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연봉이 1억 원까지는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연봉이 늘어남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었다가 1억 원부터 이렇게 누중되죠. 1억 원부터 3억 원까지는 이렇게 2억 9,900만 원까지는 이렇게 누중이 되죠. 누중이 됐다가 3억 원 넘어가면서 또 꺾여요, 이게. 또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득자,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세 형평성이 깨져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공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소득공제였고, 그 이제 세공제를 합니다. 세공제는 1% 미만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공제는 근로소득, 월급에 대해서는 월급 소득에 대해서는 세공제가 1% 미만이니까 거의 그 세공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99%가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를 세공제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쟁이들 털리죠. 털리는 구조가 되겠죠. 필연적으로. 이게 어쨌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1억 원부터 이렇게 2억 9,900만 원까지는 이렇게 누정됐다가 3억 원이 앞으로 다시 꺾이는 그런 조세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확연히. 우리 연구소가 이걸 이제 가지고 2014년 시평에서 이걸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2014년 세제 개편을 소득 공제 방식을 세공제 방식으로 하면 월급쟁이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실효세율 면에서 보면은 지금 고소득자, 종합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 고소득자가 지금 과세 형평성이 조세 정의가 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소득공제를 세공제로 바꿀 필요가 없이 손대지 말고 고소득자의 또는 재산가에 대해서만 지금 조세 그 형평성, 누진세율의 정의, 형평성을, 공평성을 시정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근데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1억 원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의 신고자는 전체 2.3%밖에 안 됩니다. 97, 8%가 1억 원 이하예요. 근데 1억 원 이상을 넘는 사람이 전체 연봉 소득의 13%를 차지를 합니다. 한 2% 남짓한 사람이 전체 연봉의 13%를 차지해요. 3억 원의 경우에는 0.26%밖에 안 되는데 전체의 한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득자에 대해서 조세 형평성을 시정하기만 해도 연간 6,500억 이상의 세수 증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면 아까 종합소득세와 고자산가, 재산가하고 고소득, 고연봉자에 대해서 기업 CEO라든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은행장 하면은 무슨 막 스톡옵션이고 뭐고 그냥 확확 받아 챙겨 먹잖아요. 무슨 공기업 하면은 막 연봉이 뭐 이렇게 몇 억씩 막 이렇게 심지어는 뭐 이렇게 보너스 막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금도 확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세금 때리면은 이런 그냥 내가 배 아프기 때문에 너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너 재산이 많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 하고 이렇게 배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맞게 누진 세율의 그 형평성에 맞게 매기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시정을 하면은
그것만 시정을 하면은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발생한다. 2011년 기준으로도. 그러면 이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세수 증대 효과가 커져 있겠죠. 이것만 시정을 해도. 왜냐하면 양극화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이 많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고액 소득자는 더 고액 소득을 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조세 형평에 맞게만 매겨도 굳이 월급쟁이들, 이렇게 1억 원 이하 월급쟁이들에 대해서, 이게 7, 8천만 원이 그래도 연봉 고소득자 아닙니까? 되게 그 정도면은, 물론 이제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6, 7천만 원, 뭐 이 정도 7, 8천만 원 된다고 해봐야 보통 그런 정도 연봉을 받은 사람이라면 되게 40대 후반이나 50대입니다. 거의 이제 이렇게 퇴직이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 사람들은 이미 이제 자식들이 둘이나 셋,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있겠죠. 대부분 대학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산다든지 나중에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또 은퇴하고서 먹고 살아야 노후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그것 가지고는 지금 그 정도로도 생활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연봉 이렇게 4, 5천만 원이나 2, 3천만 원 사람들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7, 8천만 원, 6, 7천만 원 해도 돈 만 원 세금 뜯기는 게 이게 타격이다 이거예요. 돈 많은 이렇게 청와대 수석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공무원 관료들이나 이 사람들이 앞으로 빼먹고 뒤로 빼먹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 이렇게 걱정할 사람, 이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저렇게 호화스럽게 삽니까? 택도 없죠. 결국은 그 돈 다 어디서 살겠습니까? 앞으로 빼먹고 뒤로 빼먹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로 다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자기들이야 돈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원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돈이라고 생각 안 하면 왜 치사하게 추접하게 건드냐 이거예요. 그냥 놔두지. 돈 많은 놈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 박근혜 일당은 또 정권은 뭘 했냐 이거예요. 이미 공방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죠. 2014년에 또 세제 개편안을 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였습니까? 3대 패키지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 뭐였죠?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투자 촉진 벌칙과세라는 거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공방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뭐였습니까? 배당을 잘 안 해준다 기업들이. 근데 왜 배당을 안 해주냐? 되게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재벌 오너들이다. 재벌 오너들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배당을 해주려고 이렇게 해도 배당을 하면 세금을 많이 때리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너들 배당 소득 받은 것에서 세금을 확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면은 오너들이 이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겠느냐? 그거였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라. 이런 꼼수들을 온갖 꼼수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3억 이상에 대해서 이 근로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온갖 꼼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걸 없애라 이겁니다. 실효세율을 확 이렇게 공평과세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런 엉터리 짓을 계속 이렇게 한편에서는 월급쟁이들을 어떻게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꼼수는 계속 부리고 한편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물론 재산이고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번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못되게 번 사람도 있고, 많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조세 형평성을 이렇게 적용을, 이 조세 정의 내지는 조세 공평과세라는 관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낸다. 그다음에 그것도 균형 있게 과표 소득 금액 소득 차이에 따라서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소득 1억에서 2억 9,900만 원까지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율이 더 부담이 높다. 이거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야, 왜 우리만 이렇게 세율이 높냐? 우리 못 낸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1억에서 2억 9천만 원까지의 과표 구간에 있는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런 꼼수 부려오는 것들을 없애라 이겁니다. 없애라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13년에 저희 연구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에 이 2013년 세제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건 2013년에 여당하고 야당도 거의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건데 이제 와서 왜 또 문제라고 떠드냐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야당 새정년이나 이런 야당들이 앞도 진짜 만장일치에 가깝게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2014년 저희 경제시평에서는 이미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문제점과 연말정산 때 이게 문제 터진다, 문제 생긴다. 이게 월급쟁이들, 그다음에 자산가들, 이제 이게 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그만 이렇게 과세 형평성을 시정해도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세수 증대를 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꼼수를 부리느냐라고 이렇게 서너 차례 연달아서 시평에서 이런 걸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로만 하고 이렇게 그렇구나 끄떡끄떡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들 행동하라고 하죠. 투표?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합니까? 새누리당? 새정년을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하죠? 새누리당을 먼저 쫓아내야 되니까 새정년을 위해서 투표를 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을. 새누리도 아니고 새정년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하는 민심은 이미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2011년 안철수 발언 볼 때부터. 그럼 민심은 지금도 여전히 갈수록 더 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행동에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근데 일단 새누리 박근혜부터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새정년의 투표를 야권 단일화 이렇게 선거 때마다 야권 단일화 안 했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저희 이 연구소가 이런 연구소가 무슨 이렇게 천재입니까? 아니죠. 왜 저희 연구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찝어내는데 저렇게 떼거지로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몰표를 줘가면서 다수 만장일치에 가깝게 이렇게 통과시키냐 이런 엉터리거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슬쩍 또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자 뭐 이렇게 감세하고 이렇게 서민 좀 어쩌고저쩌고 한다, 서민 이렇게 긁어먹는다 이런 또 와서 숟가락 얹기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비열하고 야비하고 이렇게 추접한 그런 야당의 표를 찍어줘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빨리 이게 물갈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 30, 40대 여러분들 시민공급방 이순신 프로젝트 시민공급방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길입니다. 오늘 2월 두 번째 동영상 13월에 보너스가 13월에 세금 폭탄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